안녕하세요, 코드 디자이너입니다. 이번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디자인 패턴을 배우는 이유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재사용이 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 패턴들은 특정 상황에서의 문제들을 해결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들을 배우면 특정 기능들을 구현함에 있어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는 클린 아키텍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여러 디자인 패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 없이 대규모의 클린 아키텍처를 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패턴들은 모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을 공부한 프로그래머들은 디자인 패턴 이름을 이용하여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패턴을 배운 개발자가 블라블라 커피숍에 주문 시스템 제작 의뢰를 받았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용하면 특정 객체에 쉽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 그러니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이즈업, 휘핑크림 추가, 초콜릿칩 추가 등 여러 옵션에 대해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문 시스템에서 주문이 완료되면 바리스타 쪽으로 해당 주문 정보를 보내는 기능은 옵서버 패턴을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모듈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퍼사드 패턴을 이용해서 이번 디자인 패턴 강의를 들으시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숙련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아직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문법들을 잘 활용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구나. 예전에 몇몇 객체 지향 문법들을 배울 때 배우면서도 도대체 왜 이러한 문법들이 존재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객체 지향 문법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구체적인 디자인 패턴들을 모두 흡수하셔서 현업에 적절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디자인 패턴을 배워야 하는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배우러 가보실까요? 이번 디자인 패턴 강의는 총 5개의 챕터로 나눠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디자인 패턴 소개 및 다이어그램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크리에이셔널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에서는 스트럭처럴 디자인 패턴스, 네 번째 챕터에는 비헤비어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디자인 패턴들을 모두 다 배우면 마지막 챕터에서는 패턴 간 비교 및 복습으로 디자인 패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몇몇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용어는 Abstract Class 및 Interface입니다. Abstract Class는 추상함수들을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인터페이스와 Abstract Class의 차이점은 인터페이스는 오직 추상함수들을 정의하는 반면 Abstract Class는 추상함수들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현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터페이스의 경우 추상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구현을 포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Abstract Class는 Abstract 함수, 즉 추상함수들을 포함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구현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Abstract Class는 추상함수들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직접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없고 해당 Abstract Class 혹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구현한 Concrete Class의 객체만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용어는 Concrete Class, 즉 구체적인 클래스입니다. Concrete Class는 Abstract Class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추상함수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인터페이스 혹은 Abstract Class를 상속받아 추상함수들을 구현한 A 시스템 오퍼레이션과 B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바로 Concrete Class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Concrete Class는 추상함수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용어는 커플링입니다.
커플링은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서로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커플링이 심한 모듈들은 항상 같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듈별 독립적 개발이 불가능하여 코드의 유지 보수성이 떨어집니다. 모듈 간 커플링이 심한 경우 이를 타이트 커플링이라고 말하고 모듈 간 커플링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루즈 커플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울 디자인 패턴의 핵심은 모듈별 커플링을 최소로 하여 모듈의 재활용성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타이트 커플링 A는 콘크리트 클래스 A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조합하고 타이트 커플링 B는 콘크리트 클래스 B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조합합니다. 반면에 루즈 커플링 클래스는 구체적인 클래스 A 시스템 오퍼레이션과 B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아닌 추상적인 클래스 오퍼레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을 상속받아 구현한 A 시스템 오퍼레이션과 B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모두 생성자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타이트 커플링 A는 A 시스템만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 시스템을 생성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고, 반면에 타이트 커플링 B 클래스는 B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조합하기 때문에 A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생성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반면에 루즈 커플링 클래스는 오퍼레이션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의존했기 때문에 A 시스템 오퍼레이션과 B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모두 생성자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트 커플링 A와 A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타이트 커플링이 되었기 때문에 A 시스템 오퍼레이션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타이트 커플링 A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타이트 커플링 A와 A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독립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이트 커플링 클래스 B와 B 시스템 오퍼레이션도 타이트 커플링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루즈 커플링 클래스는 오퍼레이션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통해 A 시스템 및 B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인 구형 클래스를 전달받기 때문에 만약에 루즈 커플링 클래스가 현재 B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사용 중이라면 A 시스템 오퍼레이션의 내용이 변경되어도 루즈 커플링 클래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루즈 커플링 클래스는 오퍼레이션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오퍼레이션 구형 클래스와 루즈 커플링 클래스는 독립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이 루즈 커플링 클래스의 코드 변경 없이 새로운 구체적인 오퍼레이션 클래스 C, D, E, F를 구현 및 루즈 커플링 클래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보면은 타이트 커플링 클래스 A는 오직 A 시스템 오퍼레이션만 전달을 받을 수 있고, 타이트 커플링 클래스 B는 오직 B 시스템 오퍼레이션만 전달받을 수 있는 반면에 루즈 커플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에 상속받은 클래스라면 모두 다 생성자를 통해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용어는 인캡슐레이션입니다. 인캡슐레이션은 클래스의 요소들에 대한 외부의 접근 권한을 최소로 하여 코드의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캡슐레이션이 잘 되어야 외부에서 호출되어서 안 되는 것이 호출되거나 외부에서 수정되어서는 안 되는 값이 수정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클래스에서 해당 클래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캡슐레이션을 잘 하려면 접근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접근자에는 디폴트 접근자, 프라이빗 접근자, 프로텍티드 접근자, 퍼블릭 접근자가 있습니다. C++, C#, 자바와 같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디폴트 접근자는 프라이빗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요소는 해당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 요소를 접근할 수 없고, 해당 클래스의 객체 또한 프라이빗 요소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 요소는 해당 클래스뿐만 아니라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클래스의 객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요소는 해당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해당 클래스의 객체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요약하면 프라이버트는 프라이빗 요소가 선언된 해당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티드 요소가 선언된 클래스뿐만 아니라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은 해당 퍼블릭 요소가 선언된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요소가 선언된 클래스의 객체 혹은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의 객체에서도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설명드릴 용어는 폴리모피즘입니다. 여기서 샷건과 머신건은 건을 상속했기 때문에 샷건은 샷건이 될 수도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신건은 머신건이 될 수도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리스맨과 솔저는 펄슨을 상속을 했기 때문에 폴리스맨은 폴리스맨이 될 수도 펄슨이 될 수도 있고 솔저는 솔저가 될 수도 펄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예제를 보면 폴리스맨 객체를 펄슨이 받고 슛 함수의 건 객체로 샷건과 머신건을 전달받았습니다. 동일한 슛 함수지만 건으로 전달된 구체적인 클래스 객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솔저 객체를 위와 같이 펄슨이 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솔저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나타냈고요. 위와 동일하게 슛으로 전달되는 건이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 객체를 받았냐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샷건이 샷건뿐만 아니라 건이 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폴리모피즘이라고 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이러한 폴리모피즘 특성을 이용하면 하나의 모듈로 여러 종류의 객체를 받고 받은 객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폴리모피즘을 잘 이용하면 하나의 모듈로 여러가지 동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듈의 재활용성이 높아지고 모듈 간 루즈 커플링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듈 간 독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샷이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대상인 인터페이스 펄슨과 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슛 함수와 이러한 펄슨과 건을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모듈 간에는 독립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쓰일 용어의 동의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관련 중요한 용어이니 반드시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디자인 패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이러한 용어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잘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관련해서 간단하게라도 구글링 및 이해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객체, 오브젝트, 인스턴스는 모두 동의어입니다. 두 번째, 상속, inheritance. 세 번째, 조합, composition. 네 번째, 다양성, polymorphism. 다섯 번째, 추상화, abstraction. 여섯 번째, 캡슐화, encapsulation. 일곱 번째, 런타임에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여덟 번째, 컴파일 타임에 스태틱하게 프로그래밍이 실행되기 이전에. 아홉 번째,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패런터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열 번째,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디라이브드 클래스. 11번째, 인터페이스. 12번째,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 13번째, 구체적인 클래스, concrete 클래스. 14번째, 타이트 커플링, 모듈 간 의존성이 강하다, 모듈 간 디펜던트하다, 모듈 간 독립적 개발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상을 첨부한다. 15번째, 타이트 커플링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루스 커플링, 의존성이 약하다, 모듈 간 디펜던트 하지 않다, 독립적 개발 가능하다, 추상적인 대상을 참조한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 표기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콘크리트 클래스 블락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abstract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 블럭은 이렇게 연녹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에서 위아래로 두 개의 블럭만 있는 경우 위에는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 이름, 아래는 퍼블릭 요소를 나타냅니다. 만약 세 개의 블럭이 있다면 중간에 있는 게 private 혹은 protected 요소입니다. 그리고 abstract 요소는 녹색 글씨로 표기하겠습니다. 즉, 인터페이스의 요소는 모두 녹색이 되겠고 abstract 클래스의 경우 abstract 요소만 녹색이 되겠습니다. 해수어 관계, 즉 컴포지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보라색 화살표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 컨텍스트 클래스가 iExample 인터페이스를 조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서 관계, 즉 inheritance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황색 안쪽이 비어있는 화살표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 concrete example 클래스가 iExample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example 1 클래스와 example 2 클래스가 iExample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create 관계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 점선 화살표로 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나 abstract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reate 관계를 다이어그램에 모두 표기를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create를 강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면 creation 관계를 이서 관계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의 경우 컨텍스트 클래스가 iExample을 생성하면서도 조합을 하기 때문에 create 관계를 강조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고 create 관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면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함수에 대한 수도 코드, 즉 간단행 예제 코드는 이와 같이 특정 함수 뒤에 청색 점선으로 수도 코드 블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의 경우 컨텍스트 클래스의 function 1, function 2에 대한 수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표기가 가능합니다. 해서 관계가 아닌 has many 관계, 즉 여러 객체에 대한 컴포지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다이아몬드로 시작하는 보라색 화살표로 표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의 경우 컨텍스트 클래스가 iExample 객체의 군집 데이터 리스트를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has many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디자인 패턴은 총 22가지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사용되는 의도에 따라 creational 패턴, structural 패턴, behavioral 패턴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creational 패턴은 변화에 유연하고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은 객체 생성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structural 패턴은 변화에 유연하고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은 스트럭처를 구현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behavioral 패턴은 변화에 유연하고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 혹은 알고리즘을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패턴을 배우시다 보면 어느 정도 중복되고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 패턴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되는 inheritance, polymorphism, abstraction, dynamic 혹은 static 메모리 할당에 기반하여 고안된 특정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패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디자인 패턴 강의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구현되는 방식을 이해하신다면 실무에서 특정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자인 패턴을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 간단하게 디자인 패턴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패턴을 배우기 이전에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크리에이셔널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